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70대 남성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법 인생의 계절이 깊어갈수록 내 삶의 빛깔도 함께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당연했던 욕구와 활력이 어느새 낯설게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 어쩌면 많은 분들이 홀로 품어왔을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수많은 중장년 그리고 노년의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와 말 못할 고민을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이듦과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이런 욕심도 활력도 다 부질없다며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생기를 되찾고 다시 한번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5년 전 저를 찾아왔던 74 살상민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무거운 삶의 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내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민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표현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겨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을 계기로 시작한 아주 작은 변화가 그의 부부관계는 물론 삶 전체에 기적과 같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그의 삶을 되살렸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70대 이상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건강,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3가지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많은 이들이 노후에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법. 둘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길. 그리고 셋째,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을 회복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비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이 넘었으니 이제 욕구 같은 건 없어야 정상이겠지.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가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억누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었던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풀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72살 영철 씨는 3년 전 얼굴에 짙은 그늘을 들이운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거의 끊긴 지 오래였고 밤마다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자위 같은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철없는 짓 아닙니까? 그는 자위를 수치스러운 행동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엄격하게 단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의 마음에는 우울감이 짙게 깔렸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영철 씨처럼 많은 분들이 나이든 사람에게 욕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생리적 욕구를 느끼며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위는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자연스럽고 소중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70세 이상 남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0%나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해가 되듯 잘못된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거 젊은 시절의 방식을 무리하게 고집하거나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무리를 주거나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5살 민재 씨는 젊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다 전립선 염증으로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냥 꾹 참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몸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재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주 2일 2회 자신의 체력에 맞는 편안한 빈도로 습관을 조절했고 3개월 뒤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정말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의 얼굴엔 다시금 건강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자위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온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자위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건강한 자기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더 건강하고 당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70세가 넘으면 욕구가 없어야 정상이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무시하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60%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젊은 시절만큼 왕성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구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오해, 자위는 젊은이들이나 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것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오해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자위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75살 재우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주 1, 2회 편안한 환경에서 자위를 시도했고 한 달 뒤 이 나이에 이렇게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을지 몰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위에 대한 부끄러움,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오해, 성생활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다. 이는 성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넘어 수십 년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이어주는 매우 소중한 다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부부 중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룸메이트 같다며 한숨 짓던 이른한 살동호 씨는 하루에 한 번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는 아내가 요즘 저를 다시 연인처럼 대해줍니다. 손잡는 것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스킨십은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4번째 오해, 나이가 들수록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이것은 몸과 마음에 독을 쌓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면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욕구를 억압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우울증 위험이 25%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해소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던 동수 씨는 건강한 습관을 되찾은 후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5번째 오해, 욕구가 사라져야 진정으로 성숙한 것이다. 진정한 성숙은 욕구를 부정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삶과 조화롭게 관리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스킨십이 거의 사라지며 자신감을 잃어가던 여든 살철민 씨는 아내와 하루 5분 손을 잡고 포옹하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기분입니다. 아내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봐요라며 젊은 시절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믿어왔던 오해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이 족쇄를 풀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자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째, 신체적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기적이고 적절한 자위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 덕분입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 증상으로 고생하던 73살 용팔 씨는 습관을 바꾼 뒤 소변 보기가 훨씬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며 안도감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둘째, 정신적 평화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건강한 성적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을 개선하고 다음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심어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축되었던 영민 씨는 요즘은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며 활짝 웃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무뎌졌던 부부관계는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 다시금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가볍게 안아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고독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기적인 스킨십이 뇌를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스킨십은 부부 사이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주는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안전한 빈도를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이라면 주 1회에서 3회 사이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체력과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음날 피곤하거나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 억지로 의무감에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심장질환이나 전립선 관련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며 편안한 리듬을 찾아보세요. 둘째, 우리 몸에 활력을 더하는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듭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음식들은 노년의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 한 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석류,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아연이 풍부한 굴, 그리고 달걀과 같이 비타민 D와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식탁에 조금씩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따뜻한 스킨십을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색하시더라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저녁에 TV를 보며 말없이 아내의 손을 5분만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안아주거나 잘 잤어? 라는 말과 함께 등을 토닥여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그 따뜻한 온기는 얼어붙었던 마음의 강을 서서히 녹이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대화와 웃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명의 신호입니다. 이를 억누르고 외면하는 대신 지혜롭게 관리하고 배우자와 따뜻하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관계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고 빛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홀로 앓고 계실지 모를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70대 남성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법 인생의 계절이 깊어갈수록 내 삶의 빛깔도 함께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당연했던 욕구와 활력이 어느새 낯설게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 어쩌면 많은 분들이 홀로 품어왔을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수많은 중장년 그리고 노년의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와 말 못할 고민을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이듦과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이런 욕심도 활력도 다 부질없다며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생기를 되찾고 다시 한번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5년 전 저를 찾아왔던 74 살상민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무거운 삶의 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내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민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표현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겨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을 계기로 시작한 아주 작은 변화가 그의 부부관계는 물론 삶 전체에 기적과 같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그의 삶을 되살렸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70대 이상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건강,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3가지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많은 이들이 노후에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법. 둘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길. 그리고 셋째,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을 회복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비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이 넘었으니 이제 욕구 같은 건 없어야 정상이겠지.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가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억누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었던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풀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72 영철 씨는 3년 전 얼굴에 짙은 그늘을 들이운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거의 끊긴 지 오래였고 밤마다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자위 같은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철없는 짓 아닙니까? 그는 자위를 수치스러운 행동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엄격하게 단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의 마음에는 우울감이 짙게 깔렸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영철 씨처럼 많은 분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욕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생리적 욕구를 느끼며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위는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자연스럽고 소중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70세 이상 남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0%나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해가 되듯 잘못된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거 젊은 시절의 방식을 무리하게 고집하거나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무리를 주거나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5살 민재 씨는 젊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다 전립선 염증으로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냥 꾹 참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몸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재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주 2일 2회 자신의 체력에 맞는 편안한 빈도로 습관을 조절했고 3개월 뒤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정말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의 얼굴엔 다시금 건강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자위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온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자위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건강한 자기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더 건강하고 당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70세가 넘으면 욕구가 없어야 정상이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무시하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60%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젊은 시절만큼 왕성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구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오해, 자위는 젊은이들이나 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것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오해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자위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75살 재우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주 1, 2회 편안한 환경에서 자위를 시도했고 한 달 뒤 이 나이에 이렇게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을지 몰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위에 대한 부끄러움,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오해, 성생활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다. 이는 성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넘어 수십 년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이어주는 매우 소중한 다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부부 중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룸메이트 같다며 한숨 짓던 이른한 살동호 씨는 하루에 한 번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는 아내가 요즘 저를 다시 연인처럼 대해줍니다. 손잡는 것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스킨십은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네 번째 오해, 나이가 들수록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이것은 몸과 마음에 독을 쌓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면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욕구를 억압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우울증 위험이 25%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해소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던 동수 씨는 건강한 습관을 되찾은 후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욕구가 사라져야 진정으로 성숙한 것이다. 진정한 성숙은 욕구를 부정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삶과 조화롭게 관리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스킨십이 거의 사라지며 자신감을 잃어가던 여든 살철민 씨는 아내와 하루 5분 손을 잡고 포옹하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기분입니다. 아내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봐요라며 젊은 시절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믿어왔던 오해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이 족쇄를 풀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자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째, 신체적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기적이고 적절한 자위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 덕분입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 증상으로 고생하던 73살 용팔 씨는 습관을 바꾼 뒤 소변 보기가 훨씬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며 안도감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둘째, 정신적 평화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건강한 성적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을 개선하고 다음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심어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축되었던 영민 씨는 요즘은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며 활짝 웃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무뎌졌던 부부관계는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 다시금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가볍게 안아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고독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기적인 스킨십이 뇌를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스킨십은 부부 사이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주는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안전한 빈도를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이라면
주 1회에서 3회 사이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체력과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음날 피곤하거나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 억지로 의무감에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심장질환이나 전립선 관련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며 편안한 리듬을 찾아보세요. 둘째, 우리 몸에 활력을 더하는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듭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음식들은 노년의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과 풍부한 호두 한 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석류,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아연이 풍부한 굴, 그리고 달걀과 같이 비타민 D와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식탁에 조금씩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따뜻한 스킨십을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색하시더라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저녁에 TV를 보며 말없이 아내의 손을 5분만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안아주거나 잘 잤어? 라는 말과 함께 등을 토닥여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그 따뜻한 온기는 얼어붙었던 마음의 강을 서서히 녹이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대화와 웃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명의 신호입니다. 이를 억누르고 외면하는 대신 지혜롭게 관리하고 배우자와 따뜻하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관계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고 빛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홀로 앓고 계실지 모를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70대 남성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법 인생의 계절이 깊어갈수록 내 삶의 빛깔도 함께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당연했던 욕구와 활력이 어느새 낯설게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 어쩌면 많은 분들이 홀로 품어왔을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수많은 중장년 그리고 노년의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와 말 못할 고민을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이듦과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이런 욕심도 활력도 다 부질없다며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생기를 되찾고 다시 한번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5년 전 저를 찾아왔던 74 살상민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무거운 삶의 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내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민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표현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겨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을 계기로 시작한 아주 작은 변화가 그의 부부관계는 물론 삶 전체에 기적과 같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그의 삶을 되살렸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70대 이상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건강,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3가지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많은 이들이 노후에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법. 둘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길. 그리고 셋째,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을 회복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비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이 넘었으니 이제 욕구 같은 건 없어야 정상이겠지.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가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억누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었던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풀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72 살영철 씨는 3년 전 얼굴에 짙은 그늘을 들이운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거의 끊긴 지 오래였고 밤마다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자위 같은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철없는 짓 아닙니까? 그는 자위를 수치스러운 행동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엄격하게 단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의 마음에는 우울감이 짙게 깔렸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영철 씨처럼 많은 분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욕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우리 몸은 여전히 생리적 욕구를 느끼며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위는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자연스럽고 소중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70세 이상 남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0%나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해가 되듯 잘못된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거 젊은 시절의 방식을 무리하게 고집하거나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무리를 주거나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5살 민재 씨는 젊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다 전립선 염증으로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냥 꾹 참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몸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재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주 2일 2회 자신의 체력에 맞는 편안한 빈도로 습관을 조절했고 3개월 뒤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정말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의 얼굴엔 다시금 건강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자위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온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자위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건강한 자기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더 건강하고 당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70세가 넘으면 욕구가 없어야 정상이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무시하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60%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젊은 시절만큼 왕성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구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오해, 자위는 젊은이들이나 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것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오해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자위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75살 재우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주 1, 2회 편안한 환경에서 자위를 시도했고 한 달 뒤 이 나이에 이렇게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을지 몰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위에 대한 부끄러움,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오해, 성생활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다. 이는 성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넘어 수십 년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이어주는 매우 소중한 다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부부 중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룸메이트 같다며 한숨 짓던 이른한 살동호 씨는 하루에 한 번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는 아내가 요즘 저를 다시 연인처럼 대해줍니다. 손잡는 것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스킨십은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네 번째 오해, 나이가 들수록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이것은 몸과 마음에 독을 쌓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면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욕구를 억압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우울증 위험이 25%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해소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던 동수 씨는 건강한 습관을 되찾은 후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5번째 오해, 욕구가 사라져야 진정으로 성숙한 것이다. 진정한 성숙은 욕구를 부정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삶과 조화롭게 관리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스킨십이 거의 사라지며 자신감을 잃어가던 여든 살철민 씨는 아내와 하루 5분 손을 잡고 포옹하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기분입니다. 아내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봐요라며 젊은 시절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믿어왔던 오해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이 족쇄를 풀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자유롭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첫째, 신체적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기적이고 적절한 자위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 덕분입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 증상으로 고생하던 73살 용팔 씨는 습관을 바꾼 뒤 소변 보기가 훨씬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며 안도감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둘째, 정신적 평화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건강한 성적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을 개선하고 다음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심어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축되었던 영민 씨는 요즘은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며 활짝 웃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무뎌졌던 부부관계는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 다시금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가볍게 안아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고독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기적인 스킨십이 뇌를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스킨십은 부부 사이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주는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안전한 빈도를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이라면 주 1회에서 3회 사이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체력과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음 날 피곤하거나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면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 억지로 의무감에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심장 질환이나 전립선 관련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며 편안한 리듬을 찾아보세요. 둘째,
우리 몸에 활력을 더하는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듭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음식들은 노년의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 한 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석류,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아연이 풍부한 굴, 그리고 달걀과 같이 비타민 D와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식탁에 조금씩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따뜻한 스킨십을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색하시더라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저녁에 TV를 보며 말없이 아내의 손을 5분만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안아주거나 잘 잤어? 라는 말과 함께 등을 토닥여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그 따뜻한 온기는 얼어붙었던 마음의 강을 서서히 녹이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대화와 웃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명의 신호입니다. 이를 억누르고 외면하는 대신 지혜롭게 관리하고 배우자와 따뜻하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관계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고 빛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홀로 앓고 계실지 모를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70대 남성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법 인생의 계절이 깊어갈수록 내 삶의 빛깔도 함께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당연했던 욕구와 활력이 어느새 낯설게 느껴지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 어쩌면 많은 분들이 홀로 품어왔을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수많은 중장년 그리고 노년의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와 말 못할 고민을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이듦과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이런 욕심도 활력도 다 부질없다며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생기를 되찾고 다시 한번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5년 전 저를 찾아왔던 74 살상민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무거운 삶의 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내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민 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표현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겨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을 계기로 시작한 아주 작은 변화가 그의 부부관계는 물론 삶 전체에 기적과 같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그의 삶을 되살렸을까요?